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업스케일 강의에 이어서 GPU 사양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제가 4배, 5배, 8배, 16배 이렇게 높은 사양으로 업스케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린다고 제가 예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업스케일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예정보다 더 빠르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업스케일은 얼티밋 업스케일입니다. 이 확장 기능을 설치하면 지난번 SD 업스케일보다 훨씬 빠르게 더 많은 고사양의 이미지를 업스케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GPU 상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더라도 상당한 고사양의 이미지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거는 지난번 SD 업스케일도 그렇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얼티밋 업스케일은 어느 정도 변화를 감수하고 업스케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더라도 조금씩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이미지 투 이미지에 설명드렸었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에는 디노이징 값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업스케일 방법이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디노이징 과정을 거쳐서 업스케일이 들어가는 거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미지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업스케일 할 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이미지 사이즈만 조금 확대한다, 별다른 변화 없이 거의 확대하는 느낌으로 업스케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엑스트라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건 다른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얼티밋 업스케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제가 링크를 댓글에도 달아줄 거고 카페에도 이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오셔서 글과 함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링크를 카페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로 와서 여기 GitHub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 줍니다. 그 다음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리 늘 확장 기능 설치하는 익스텐션스 탭으로 들어가요. 자, 들어간 다음에 install from URL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링크 입력하는 곳 여기 URL for extensions 이쪽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붙여놓기, 그리고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설치가 완료되면 리스타트 하라고 문구가 뜨죠. 그럼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 인스톨드 탭으로 오셔서 여기 얼티밋 업스케일 이 익스텐션이 추가되어 있으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이거 확인하시고 Apply and Restart UI 클릭해서 재실행을 하면 됩니다. 클릭. 자, 다시 스테이블 디퓨전 재부팅이 되었고 이게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니까 이미지 투 이미지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눌러서 이동,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보세요. 맨 아래로 내리면 스크립트, 지난번 SD 업스케일 할 때 우리 한번 봤죠? 이 스크립트가 지금 논으로 되어 있을 텐데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해보면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설치한 게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겠죠. 맨 아래에 다른 곳에 여러분들은 위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티밋 SD 업스케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그냥 SD 업스케일이 아니라 이 얼티밋 SD 업스케일 이걸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봤더니 막 복잡한 세팅 값들이 있는데 그냥 SD 업스케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건 두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타겟 사이즈 타입에서 from 이미지 to 이미지 세팅으로 하면 이게 어려워지니까 간단하게 여기 눌러주시고 Scale from Image Size 이걸 선택해 줍니다. 자, Scale from Image Size를 선택하니까 Scale하고 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왔죠. 자, 이게 뭐냐면 몇 배로 입력할 건지 몇 배로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건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칸입니다. 최대 16배까지 업스케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저는 일단 3배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스케일러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제가 이번에 활용할 이미지는 실사와 가까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 모델 중에선 RESR GAN 4X 플러스 이게 괜찮다고 했죠. 자, 이걸 선택하고 저는 업스케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타입이나 패딩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이미지를 업스케일 할 건지 이제 이미지 선택을 해야겠죠. 이미지를 선택하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은 간단하죠. 자, 좌측에 이미지 투 이미지 탭인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미지를 끌어다 놓으면 돼요. 저는 미리 준비한 이미지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제가 생성한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사이즈 확인하는 법은 자, 아래로 내려서 여기 삼각대 모양 누르면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내가 올려놓은 이미지의 사이즈가 몇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보통 이 상태에서 제가 업스케일을 2배에서 3배 이상 진행하면 제 PC에 있는 GPU는 버티지 못하고 작업을 중단합니다. 자, 과연 그럼 얼티밋 SD 업스케일을 진행을 했을 때 잘 버티고 3배 이상 업스케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이기 때문에 이 샘플링 메소드나 스텝 그리고 CFG 스케일, 디노이징 스트렝스 모두 들어갑니다. 자, 메소드는 저는 SD 카라스 주고 스텝은 30, CFG는 그대로 두고 디노이징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기본값인 디노이징 스트렝스를 0.75로 두고 제가 지금 얼티밋 SD 업스케일에서 3배로 늘려라 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제가 이미지를 지금 띄워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원본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이미지 투 이미지 작업이에요. 그런데 디노이징 스트렝스 강도를 높게 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원본의 형태를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스케일을 하면서 동시에 원본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업스케일을 진행하려면 디노이징 스트렝스 강도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0.25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자, 디노이징 값을 주는 이유는 그래도 업스케일을 하면서 조금씩 보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 디노이징 강도를 어느 정도 주는 겁니다. 나는 그냥 거의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0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적용 안 했는데 네거티브 프롬프트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긍정 프롬프트는 굳이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긍정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가 또 새롭게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 귀걸이, 여성, 핑크색 셔츠 이렇게 있는데 만약 똑같은 걸 제가 여기에 또 추가를 해버리면 다른 요소가 더해져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긍정 프롬프트는 비운 상태로 업스케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디노이징도 취향에 맞게, 긍정 프롬프트도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리고 생성을 해볼게요. 생성. 자, 이상 없이 3배로 업스케일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니 원본 이미지와는 다르게 변화가 좀 많이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띄워놓고 비교를 해보면 원본 이미지의 피부는 깔끔한데 이제 3배로 한꺼번에 업스케일을 하니까 문제점이 생겼죠. 피부가 조금씩 일그러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노이징 강도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지 투 이미지라는 것은 프롬프트, 체크포인트 그리고 모든 값들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간과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최대한 영향을 줄이면서 한번 생성을 다시 해볼게요. 그럼 이번엔 디노이징을 그냥 0을 줘보겠습니다. 그냥 나는 변화는 진짜 거의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원본 틀을 99% 유지하면서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변화는 조금 있겠지만 한번 이 상태로 3배 업스케일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디노이징 강도를 0으로 주니까 방금 전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이미지가 업스케일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이 제가 처음에 넣었던 인풋 사진, 원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방금 디노이징 값을 0으로 주고 변화를 최소한으로 하라고 한 다음에 만든 3배 업스케일 된 이미지죠.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먼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니까 조금 확대를 해줘도 이제 깨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3배
업스케일한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업스케일하기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완벽하게 디테일을 따라잡진 못했죠. 자, 이런 작업을 할 땐 이미지 투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체크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노이징 값이 뭐 0.3 이상을 넘어갔는데 체크 포인트가 또 애니메이션 체크 포인트다. 그러면 이미지가 완전 꼬여버릴 수 있죠. 왜냐하면 실사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는데 애니메이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업스케일을 한다? 그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감안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굳이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디노이징 값을 주고 체크 포인트의 위험성을 감수해 가면서 업스케일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은 이 체크 포인트와 이런 값들을 섞어가면서 이미지를 조금씩 바꾸면서 업스케일 할 때 좋은 방법을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냥 내가 원본 이미지를 진짜 그냥 거의 변화 없이 업스케일러 하나만 선택을 하고 뭐 4배, 5배 크기만 그냥 늘리고 싶다. 그 상태에서 화질만 조금 높여서 크기만 업스케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매우 간단하게 오히려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